자, 여기서 말이죠. 더 나가고 싶은 게. 이러니까 문재인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 문재인 탄핵. 예, 각계 전문가들이 문재인은 탄핵돼야 된다.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문재인 탄핵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울산 부정선거 이후로는 문재인의 탄핵 국면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총선만 200석 나오면은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일인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거 개입 의혹이 몸통이 문재인이라는 의혹이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은 탄핵을 추진하겠다. 총선 이후에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포문을 열었는데요. 단순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만 얘기한 게 아니죠. 민변 소속의 권경의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소장 내용으로 보건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다. 그분 문재인 대통령이죠. 가타부타 이런 방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한변 475명의 변호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회창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한다면은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 공소장을 보면 해당 의혹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이 지금 문재인을 수사해야 된다. 아, 세다. 세게 얘기했죠. 그리고 박관용 의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관여했는데 대통령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비서실에서 일어난 일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라면서요. 공소장 내용만으로도 탄핵 이야기를 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만기 성균관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공소장에 없는데 공소장에 내용이 없으니 그것만으로 탄핵을 거론하기는 섣부르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관련 진술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의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장을 했던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소장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측해보면 문재인이 송철호를 돕기 위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건 문재인 측근이니까요. 네. 사실이라면 잘못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잘못됐다까지 얘기했으면 이거는 민주당 돌아서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죠. 허영 경희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토록 큰일을 대통령의 언급 없이 참모들이 기획 실행했다는 것이 도리어 상식에 배치된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최종적으로 비난의 화살은 문재인에게 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다. 만일 대통령이 선거 개입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면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청와대도 그런 기구로 만든 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에서 헌법 7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생각나냐면은 기존에 왜 곽상도 의원이 공소장을 김기현 전 시장에게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 거부를 하면서 피해자는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흐름이죠. 대통령이 결국에는 청와대를 특정인에게 봉사하는 기구로 만들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적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창우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인, 방조, 구체적인 관여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공소장에 따르면은 울산경찰청 관련 보고 21건 중 6건이 국정상황실로 갔는데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곳이니만큼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구로을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한 전 검찰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에서 민정실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말할 거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도 자신에 대한 혐의를 업무에 따른 행위였다고 하지 않았나? 정당한 업무 범위를 초월하면 직권남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와 그로 인한 4.19 혁명을 경험했다. 헌법과 국민 모두 선거 부정에 민감하다. 다른 나라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자리한 것이 한 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은 정치적 행위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면 탄핵이 안 된다. 반면 민주당이 참패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탄핵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장영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여당이 이른바 친박, 비박으로 갈려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촛불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불안도 고조됐는데 이와 비슷한 국면이 전개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본격적으로 탄핵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광화문에 1000만씩 모이는 상황이 된다면 민주당도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 탄핵 됐을 때 지난번에 17년도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촛불로 흥한 자 촛불로 망할 것이다. 맞아요. 그죠? 지금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와 함께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당연히 뭐 먹히지도 않았던 말이죠. 워낙에 기세 등등 했으니까.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인 시절에 분명히 본인이 원했다면 그때 당시에 탄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탄핵에 동참하고 오히려 숟가락 얹혀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팩트죠, 소위 말해서. 근데 그렇게까지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했던 사람이, 그 집단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 상황. 만약 총선에 본인들이 지면, 어찌 보면은 저 심평 그 교수의 변호사죠? 예. 말씀대로 진짜 요번에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하면 탄핵의 소용돌이로 이 국가가 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신 말씀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탄핵이라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지만, 어찌 됐던 간에 이 정권이 그 탄핵을 통해서 할 필요 없었던 탄핵을 자신들이 동참하고 참여하고 오히려 이끌어가면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도 탄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